석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티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마티형은 미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면 남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라고 하는 제안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근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 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단한 석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티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마티형은 미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왜 ESG 투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ESG 투자는 비교적 비재무적인 요소지만 실제로는 재무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의 좋은 성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은 파슬 프리라고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1244개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 교직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석탄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1경 6천조 원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 현황을 살펴보니 국내 석탄의 1조 6천억, 해외 2조 8천억, 전체적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미세면제된 책임이 국민연금이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처럼 또는 국내의 민간금융기관이라든가 공무원 사학연금처럼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이사장님과 또 복지부의 담당 국장, 그 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있습니다. 자, 세 분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올려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된 결의안이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그 주식이나 채권 투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 석탄을 사용한 산업에 대한 그 직접 투자 문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보다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하여튼 탈석탄 쪽에 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시장 부분은 해외 대체 투자의 경우는 석탄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 오래전에 투자했던 부분, 지금 잔고가 4천억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투자를 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시장입니다. 공모시장에 저희들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주식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이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 규모에서 국민연금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60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0.2%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와 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9년 11월에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고 충실히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투자하고 있는 걸 회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더 이상 앞으로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중단을 선언하고 완전히 탈석탄 투자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면 남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라고 하는 제안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 투자 중단 내지 석탄 채굴 및 석탄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년 11월에 ESG 통합 전략을 포함한 책임 투자에 대한 논의와 방향을 설정했고요. 개별적 이런 투자 배제 내지 제한 정책은 이 후속 조치로서 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투자 운영상 어떤 일정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논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국회가 기금의 운용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아마 최초일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결량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흐름을 바꾸려면 일단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결단했으면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여기 모여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서 안건으로 성립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